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건강클리닉 남두용입니다. 이 겨울철에 신체 활동이 줄고 여기에 연말연시, 각종 모임으로 인한 과식, 또 실내외 기온 차이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 이 혈당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혈당을 잘 조절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합병증을 유발하는데요. 평소에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것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당뇨병을 주제로 많은 도움을 주셨던 전문의를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그때 상담 전화도 많았고요. 그래서 다루지를 못했었는데, 자, 슬기로운 당뇨병 관리 2탄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치 선생님을 좀 소개를 해드리죠. 자,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석사, 또 강북 삼성병원 내분비내과에서 근무하셨고요. 현재는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로 계시는 조정환 선생님을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선생님.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예, 저도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희 지난 방송에서 당뇨 관리를 조금 하다가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요. 당뇨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잘 다루질 못했었는데 오늘 한 번 더 이 당뇨 관리 중요성을 짚어주신다고요? 네, 지난 방송에서 시간 관계상 당뇨병에 주의해야 될 합병증 그리고 세부적인 관리에 대해서까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못했는데요. 네네네. 다시 오늘 소중한 시간 내어주신 만큼 좋은 정보 많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당뇨 관리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께서는 부담 없이 상담을 좀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엠박스 들어오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달아드릴 거고요. 2대의 상담 전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번호 055-259-5100번과 5200번 이렇게 2대 전화가 있으니까요. 방송 들으시다가 질환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바로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과 바로 상담하실 수 있게 저희 연결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샵 2244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참여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당뇨병 키워드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당뇨병보다 무서운 합병증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합병증 깊이 한번 파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을 왜 성인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2형 당뇨병, 지난번에 저희가 살펴봤었는데 만성적으로 생기는 당뇨병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나쁜 생활 습관이 계속 쌓이면서 생긴 질환이라면서요, 선생님? 맞습니다. 네. 이제 당뇨병이라는 병의 근원 자체가 혈당이 몸에 쌓이고 그 쌓인 혈당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병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죠. 우리 몸에서는 복부 가운데 췌장에서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나오면서 혈당을 조절해 주게 됩니다. 네. 이러한 인슐린이 적절히 포도당을 에너지가 필요한 말초 조직으로 운반 및 활용되게 도와주는 게 일반인에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빵, 과자, 라면, 피자, 치킨, 삼겹살 같은 맛있고 고칼로리 음식들을 많이 드시게 되면서 활동이 부족해지게 되면 그러한 과도한 에너지들이 특히 복부의 비만으로 많이 쌓이게 되고요. 이러한 복부 비만이 인슐린이 하는 역할을 방해하게 되는데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 표현하고 이게 당뇨병의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선생님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음식들 너무 자주 먹습니다, 솔직히. 맞습니다. 그 심지어 매우 맛이 있습니다. 이거를 참 끊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빵, 과자, 라면, 뭐 탄산음료 등등 이런 거 이제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요거를 먹으면서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면 먹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끊어야 됩니까? 네, 이게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 수 있는데요. 펠프스라는 우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미국의 유명한 수영선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수영선수가 활동하고 운동하는 시즌에는 하루에 4만 칼로리 일반인의 20배 가까운 칼로리를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펠프스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몸 아주 튼튼하고 복부 비만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죠. 그 많은 칼로리를 충분한 근육량과 충분한 활동량으로 소비하기 때문에 몸이 아주 건강하게 유지되는 거고요. 사실 그런 원인에서 보면 많이 먹어도 많이 운동하면 분명히 당에서는 멀어질 수 있는데 문제는 일반인들은 우리는 펠프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한 많은 운동량을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너무 몸에 스트레스 받고 피로가 누적될 정도의 무리한 운동이 아닌 적절한 운동량을 유지하면서 적절한 정도의 에너지를 섭취하는 게 오히려 당뇨 예방에는 더 쉽고 좋은 방법이 아닐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시간 내서 가볍게 걷는 것도 어렵거든요. 너무 바빠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막 먹으면서 가볍게 걷는 거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기왕이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자, 인슐린 저항성에 문제가 되는 그 당뇨병, 왜 문제가 되고 왜 관리를 잘 해야 할까요?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당뇨라는 게 혈당만 쌓여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이 쌓인 혈당들이 온몸의 혈관, 신경들을 망가뜨리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건강을 해치게 하기 때문에 당뇨라는 병을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장기를 다 공격할 수 있죠. 그렇죠. 뇌, 심장, 콩팥, 눈 같은 생명 유지의 핵심적인 장기들부터 말초의 혈관 문제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 저림증이나 손발의 통증들, 성기능 장애 같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영역 전반적인 것까지 당뇨로 인해 손상을 받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당뇨를 예방하는 것이, 그리고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이전부터 진짜 궁금했던 게 뭐냐면요. 도대체 혈당이 뭐길래, 그 당 아닙니까, 당. 네. 당이 왜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위산처럼 산이라고 한다면 막 녹이잖아요. 예, 산화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건 그냥 당이잖아요, 당. 네. 근데 왜 이렇게 온몸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이게 쌓이게 되면? 이게 혈당이라는 게 말 그대로 뭐 포도당도 있고 설탕도 있고 그러한 먹는 음식에서 이제 흡수가 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왜 독소로서 이제 작용이 될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쌓인 혈당들은 우리 몸에서 산화 반응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뉴스나 이런 데에서 항산화 물질, 뭐 항산화가 노화 예방에 좋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쌓인 당들은 말초 조직의 산화 작용을 강력하게 유발하면서 그러한 조직을 빠르게 늙게 만들고 DNA도 변형시키고 손상을 이렇게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산화작용을 일으키는 혈당을 당독소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당독소로 인한 산화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당을 안정적인 범위로 꾸준히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쌓이지 않도록 계속 쓰일 수 있도록 몸을 막 움직여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 순간 쌓이면 거기서 독소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산화라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해서 각 장기를 혹은 우리의 기관을 병들게 합니다. 이 당뇨병이. 이 정말 뇌나 심장이나 콩팥, 눈 이런 데에 합병증이 어디든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정말. 이 시대. 맞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혈당이라는 거에 대해서 초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당이 잔순히 올라가는 것만으로는 환자분들이 불편감을 잘 못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당뇨 관리가 방치되게 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미 합병증이 와 있는 상황에서 늦게 발견이 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혈당 조절을 아무리 잘해도 합병증이 없는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미리 그런 증상이 없더라도 혈당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합병증이 오기 전에 미리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자, 그러면 어떤 합병증이 문제가 되는지를 좀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안과 질환. 그러니까 눈이 정말 망가져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눈도 정말 삶의 질과 생명의 중요한 장기 역할을 하고요. 눈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카메라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메라에서도 사물을 받아들이는, 빛을 받아들이는 렌즈가 있듯이 우리 눈에도 수정체, 동공 등을 통하여 그러한 사물의 빛을 받게 되고 이러한 정보를 망막이라는 카메라의 필름 역할을 하는 곳에서 해석을 해서 뇌로 이 신호를 전달을 해주게 되는데 이 망막이라는 곳에는 수많은 미세혈관 가지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이러한 미세한 혈관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당독소의 영향으로 인해 빠르게 손상받고 터지거나 막히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시야가 흐려지고 시력이 떨어지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 현상, 눈부심, 그런 날파리가 하늘에 떠다니는 것 같은 비문증 등의 증상이 유발될 수 있게 되고요. 또는 이런 증상이 없었더라도 앞에서 언급드린 대로 이미 초기 진단에서 눈혈관이 많이 손상되어 있는 그러한 환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은 증상이 없어도 1년 간격으로 주기적인 안과 검진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와 있는데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서 선생님께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게 불편하십니까? 남편분이 당뇨 진단 받은 지가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작년서부터 살이 많이 빠졌어요. 네. 살이 한 10kg 정도 빠졌고, 아이고. 지금은 이제 유지를 좀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밤에 잘 때 다리에 쥐가 많이 나고요. 네. 피로를 좀 많이 느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 왜 전화 주신 게 네. 그 다리를 아까 막 쥐가 난다는 그 부분 때문에 이런 네. 증상이 왜 나타나는지를 좀 여쭤보시는 건가요? 네네. 네. 쥐가 나타나기도 합니까? 네, 쥐가 맞습니다. 오기도 해요? 이제 뒤에서 언급드릴 이제 신경합병증과도 연관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 전화 주신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남편분의 당뇨가 1년 정도 조절이 잘 됐다고 하시던가요? 지금은 평균 한 140, 50 정도에서 네. 유지는 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혈당이 고도로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그 혈당을 소변으로 배출을 하는 과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물도 많이 쓰이고 목도 마를 수 있게 되는데 혹시 그런 증상도 같이 있으셨을까요? 그런 거는 많이 못 느껴요. 네,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시긴 한데 일단 당뇨 환자가 체중 감소가 올 때는 크게 세 가지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당뇨라는 게 아까도 언급드렸던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당뇨를 오래 앓으시고 혈당 조절이 안 좋아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져 버리게 되고 이 인슐린이 결핍되게 되면 적절하게 혈당 이용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근육을 만들지 못해서 근육은 오히려 빠져버리고요. 그리고 그러한 높은 혈당 때문에 소변량도 많아지고 탈수도 심하게 오면서 체중이 급격히 빠지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인슐린이 결핍될 정도의 불량한 당뇨 조절이 오래 유지됐는지가 중요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외에도 사실 10kg 나는 체중이면 아마 급속도의 체중 감소일 수 있는데 당뇨라는 질환 원인 외에도 흔히 말하는 암이나 다른 나쁜 질환이 숨어 있으면서 체중이 빠지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1년 이내 건강검진을 구체적으로 하신 적이 없다면 전체적인 건강검진을 다시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체중 감소를 유발하는 당뇨약을 또 드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살이 빠지는 소변... 그런 약도 있어요? 네, 살이 빠지는 먹는 약도 있고요. 네네. 또는 최근에 언론에서 핫한 비만주사제, 그 비만주사제는 원래 당뇨 치료를 위해 개발된 약인데 그런 약을 쓰는 경우에도 체중 감소가 같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약을 같이 쓰시는지에 대한 점검도 중요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 주셨는데 이 다리에 쥐라는 거는 실말초로 가는 혈액 또는 신경이 손상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이고 환자분이 공복혈당이 140, 150대로 유지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식후에 혈당의 변동이 크지 않았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혈당의 변동이 크면 클수록 신경과 혈관 손상은 빠르다고 알려져 있고 특히나 그런 것들이 말초에 다리의 문제로 인해서 쥐가 자주 난다든지 발에 모래를 밟는 느낌이 나고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과 연관이 되는지를 보시면서 당뇨 진료 받는 주치의에게도 이런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신경계나 혈관에 문제가 있는 합병증이 와 있는지를 검사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답변 되셨죠? 네. 그러면은 병원을 어느 과로 가야 될까요? 이거는 일단 내분비내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가면 구체적인 안급을 받으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뭐 저희 삼성창원병원 내분비내과에서도 그런 말초의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 신경의 감각 둔화나 저하는 없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런 기구들이 다 내분비내과 외래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되는 합병증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적절한 혈당 조절과 관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지금 당뇨병 관련해서 합병증 살펴보고 있는데 아까 안과지라는 말씀을 주셨고 네. 계속해서 이제 신장, 이거 신장이 망가지셔갖고 투석을 그냥 평생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진짜 무섭던데. 맞습니다. 그거 좀 설명을 주시죠. 네, 이 투석을 하는 문제가 되는 원인 질환 중에 1위가 예. 바로 당뇨병입니다. 예, 예. 콩팥에도 아까 말씀드린 눈과 같이 수많은 미세혈관 가닥들 수백만 개 이상이 존재한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예, 예. 이러한 것들도 이러한 당뇨 조절 문제와 당독소로 인해서 빠르게 혈관이 상할 수 있게 됩니다. 혈관이 상하게 되면 혈관에 틈이 생기게 되는데 그 틈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적절히 재흡수되고 밖으로 빠져나가면 안 될
통해 미세한 단백들이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그걸 단백뇨라고 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단백뇨가 심해지게 되면 소변에 거품이 많아지는 이런 증상도 나타나게 되고 문제는 이게 단백뇨가 단 빠져나갈 때 혈관을 찢으면서 혈관의 상처를 늘리면서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한 번 발생이 되고 적절히 관리가 안 되게 되면 빠른 속도로 단백뇨 및 콩팥 기능이 악화되게 됩니다. 이 악화의 종말로 가게 되면 말초 아까 말씀드린 투석, 콩팥을 대체하는 치료요법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철저한 혈당 조절과 함께 혈압 관리, 콩팥의 혈관이 찢어지지 않도록 짜게 드시는 걸 조심하시고 혈압 조절을 적절히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살이 빠지고 막 갈증이 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기본 우리가 소갈증이라고 또 하지 않습니까? 보통 당뇨를. 그러니까 그런 증상 없이 이렇게 단백뇨가 나오면서 신장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전조 현상이 있는 건 아니네요, 그거는. 그렇죠. 증상이 없는데도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적인 진료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삼성창원병원의 경우에는 1년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이 미세단백뇨 검사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증상이 없더라도 이런 검사를 꾸준히 하시고 병원 진료를 꾸준히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절대로 나오면 안 되는 겁니까? 안 나오는 게 절대로? 제일 베스트고요. 나오더라도 그 나오는 게 더 악화되지 않도록 철저한 혈압과 혈당 관리 그리고 이러한 콩팥의 단백뇨를 막아주는 좋은 약들이 있거든요. 그런 약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생님, 조금 디테일하게 여쭤볼게요. 거품이 어느 정도를 얘기를 보통 왜 소변을 보면 거품은 일정 정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눈에 보기에도 너무 많다 싶으면 그래서 그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일단은 사실 거품료를 눈으로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렵긴 한데 우리가 특히 남성분들 아침에 누워있는 시간이 오래됐다 일어나서 보시는 첫 소변은 대부분 거품료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품료는 당뇨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콩팥에 과도한 압력이 걸리면서 새어나오는 정도의 단백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러한 단백뇨가 아침 이후에 없다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요. 문제는 이런 영구적인 단백뇨가 나오는 분들은 소변을 볼 때마다 거품이 나오실 거고 두 번째 느끼시는 건 다리가 잘 붓습니다. 이 단백은 그렇죠. 우리 몸에서 단백이란 물질은 혈관 안에 물을 잘 가둬두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단백이 떨어지게 되면 혈관 안에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조금만 짜게 먹은 다음날 아침에도 다리나 얼굴이 퉁퉁 붓고 불편하다는 느낌을 받으시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증상을 좀 더 같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거품은 그래도 너무 많지만 않다면 일시적인 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합병증 살펴보고 있는데요. 방금 신장 말씀드렸고 또 감각이 안 느껴진다면서요. 당뇨병이 심해지면 그리고 심지어는 날카로운 걸 밟아도 아예 아픈 줄을 모르고. 야,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전화 연결 통해서 쥐난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러한 쥐나는 느낌의 이상 증상 그리고 감각의 이상이나 과민증이 말초신경이 손상되면서 생길 수 있게 되고요. 특히 이러한 말초신경 손상이 심해지게 되면 감각을 아예 못 느끼는 수준까지도 감각이 전환되게 되고 그런 환자분들 중에 유리 조각을 밟고 지나갔는데도 내가 유리 조각을 밟았다, 상처가 났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 채로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박혀있는 채로 아니 그럼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서 상처가 나면 잘 아물지도 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혈액순환이 말초로 잘 안 되니까 염증 회복도 느려지고 그러게 썩고 괴사되면 이제 발을 잘라내고 이런 일까지도.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지금 저희가 유튜브로는 지금 계속 방송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감각이 없어지면서 그걸 신경병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감각이 점점 무뎌지면서 상처가 나는 그런 부분을 제대로 치료가 안 되니까 거기가 괴사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쪽에 아예 이제 못 쓰게 되는 상황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당뇨발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그 정도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어쨌든 잘 아까 혈당 관리 있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좀 지켜가면서 하면 그게 또 호전되기도 합니까? 이게 안타깝게도 지금 현대의학으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이 망가진 신경을 건강한 신경으로 되돌리는 치료는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거기까지 가면은
그냥 계속 악화되는 거네요. 그렇죠. 애초에 그런 일이 없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증상이 없을 때 미리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진짜 무섭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 진짜 여기도 오늘 유튜브 들어오신 분들도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주위에 이제 아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당뇨 앓으신 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다 비슷해요. 네. 말초 혈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다시 라디오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MBC 건강클리닉 오늘은 당뇨병의 관리에 대해서 내분비내과 전문의 조정환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MBC 건강클리닉에서 드리는 선물을 좀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넥스트온에서 세계 최초 나노탄소 기술력을 가진 면상 발열 매트, 또 모든 날 모든 순간 행복한 청도 레일바이크에서 4인 탑승권을 추첨을 통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건강도 챙기고 선물도 챙기는 슬기로운 건강 퀴즈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고령의 당뇨병 환자분들의 경우는 혈당이 높은 것도 위험하지만요, 혈당이 너무 낮은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식은땀, 떨림, 어지럼증, 의식 소실, 쇼크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 혈당이 정상 이하로 떨어지는 상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기 드릴게요. 1번 무가당, 2번 저혈당. 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샵 2244번으로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들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답자 가운데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고요. 자, 조정환 교수님과 함께 당뇨병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엠박스 들어오셔서 실시간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소통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대의 상담 전화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055-259개 5100번과 5200번 이렇게 두 대 전화, 상담 전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당뇨병 관리에 대해서 선생님과 직접 상담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당뇨병 합병증 일부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신경병증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또 전화가 와 있네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직접 말씀해 주시죠. 어떤 게 불편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여보세요? 예, 네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 막 혼소리 들으니까 음성이 막 두 개가 들리네요. 제가 2년 전에 예형 당뇨 진단을 받았거든요. 건강검진에서 그때는 그 전에는 제가 당뇨라는 걸 아예 인식을 못 하고 그냥 건강검진에도 항상 이게 식전 당뇨가 100을 넘지 않는데 갑자기 억수로 당화 혈색소가 8.5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갖고 갑자기 막 약을 먹어야 된다 이래가 약을 먹고 이제 2년 동안 관리를 했는데 저번 달에 당화 혈색소가 6.4 나왔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만약에 당화 혈색소가 6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러면 당뇨약을 안 먹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예. 안 그래도 뒤에서 OX 퀴즈에도 이런 내용이 있긴 했었는데요. 일단 하나 여쭤볼 게 당뇨약을 지금 몇 알 드시고 계실까요? 당뇨약 제가 지금 당뇨약 3개 주던데 그게 고지혈증약 하나 하고 근데 제가 좀 덩치가 좀 있다 보니까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살 빠진다는 약 하고 그게 좋던데 근데 그거 먹어도 저는 살은 절대 안 빠지던데요. 이게 운동이 같이 따라오지 않으면 체중 감소가 영구적인 약은 아니기 때문에 운동을 꾸준히 하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3알 드신다는 얘기죠, 3알. 열심히 좀 운동을 해갖고 지금 원래 들어가고 지금 한 4kg 기를 좀 뺐으니까 좀 당화 혈색소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답을 먼저 드리면 조금 좀 마음에 성이 차지는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당뇨란 병의 완치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2년 전에 이미 당뇨가 조금 의심되고 문제가 되는 그 순간이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이미 그전 수십 년간의 생활 습관 조절의 문제, 체지방이 쌓이는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는 문제 때문에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쌓여서 당뇨라는 병이 나타난 거였고,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그 젊은 몸으로 돌아가는 치료가 나온다면 당뇨의 완치가 쉬워질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현대의학에 그런 치료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6.0% 미만의 완벽한 당화혈색소를 유지하실 수 있다면 약을 조금씩 낮춰가는 정도는 가능은 한데 그렇게 해서 약을 안 먹고 6점 초반의 당화혈색소를 유지한 분과 약을 먹으면서 6점 초반의 당화혈색소를 유지한 분의 3, 40년 뒤에 성적을 비교한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거는? 결론은 이미 예측은 되시지만 예. 약을 드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합병증이 적고 장기적으로 관리도 잘 되고 특히 당뇨 환자분들 인슐린 주사 맞으시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되게 많으시는데 인슐린 주사를 맞는 비율도 훨씬 떨어지게 됩니다. 안 그래도 선생님이 이제 저혈당 온다고 관리를 좀 이렇게 조심해라. 예, 저혈당이 올 정도로 혈당이 낮으신다면 약을 낮춰가시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최저 용량의 약, 제가 그래서 아까 약을 몇 개 드시는지를 여쭤봤는데 가장 낮은 기본 용량의 약, 당뇨약 하나만으로도 6.0 미만의 완벽한 당화혈색소를 유지하신다면 약을 끊게 되실 수도 있고요. 문제는 거기서 끊고 완치가 아니라 끊은 채로 꾸준한 관리를 노력해서 약을 안 먹더라도 적정 수준의 혈당을 유지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만 그러한 노력을 잘 하실 수 있다면 약을 끊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또 유전력이라는 게 또 있다 했다면 당뇨 같은 경우는 네. 예, 그게 아버지가 친정 아버님이 당뇨가 계셨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는 있대 환자분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최저 용량의 약에서도 좋은 혈당 조절을 꾸준히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들어드릴 수는 없어가지고요. 선생님, 오늘도 다 소화를 못할 것 같은데요. 네, 정말 당뇨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계속 전화 주셔가지고 당뇨라는 병이 워낙 흔하고 관심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좀 스피디하게 좀 가볼게요. 그래서 일단 합병증이 아까 신경병증까지 얘기했고요. 이거 소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이러한 위장관엔 우리 몸에서 소화를 유지하는 자율신경계라는 그런 신경계도 존재를 하는데 당뇨가 심해지게 되면 이러한 자율신경계 손상도 오면서 위장 운동도 떨어지고 똑같은 양의 식사를 해도 소화가 잘 안 되는 일도 생길 수 있고요. 또한 이러한 자율신경계가 심장에도 존재를 하는데 사람이 앉아있다 일어나게 되면 머리 위로 피가 혈압이 올라가서 유지가 돼줘야 되는데 이 혈압을 올리는 능력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기립성 저혈압도 올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 앞에서도 말씀드린 혈당이 변동폭이 커지지 않게 유지를 해줘야 신경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당뇨병이 결국에는 심혈관, 뇌혈관 질환으로도 옮을 수 있다, 이어질 수 있다고 하던데 이런 질환은 정말 치명적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러한 미세한 눈, 콩팥 같은 혈관뿐만 아니라 뇌, 심장 같은 큰 혈관들도 당뇨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딱딱해지고 좁아지고 막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심장혈관이 막히는 거를 심근경색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뇌혈관이 막히는 걸 중풍, 뇌경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심장의 운동 시 통증, 뇌혈관이 막혔을 때의 어지럼증, 쓰러질 것 같은 느낌, 한쪽 팔다리에 마비 같은 이런 이상 증상이 있으신 당뇨 환자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그리고 혈관 전문의들을 뵙고 이를 관리하고 치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여튼 전신병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당뇨는 온몸에 모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일단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거는 계속해서 추적해서 관리하셔야 되고 살펴보셔야 되고 검사하셔야 되고요. 그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당뇨 관리가 정말 철저히 해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절을 해야 할까? 라는 부분이거든요, 선생님. 네, 앞에 우리 유선 통화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6.5% 미만의 당화혈색소를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피 검사를 통해서 나오는 게 당화혈색소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주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통해서 체열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체열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당화혈색소라는 게 3개월의 평균 혈당을 모아서 보여주는 지표를 뜻하는데 이러한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이 되려면 공복 기준의 혈당, 아침에 일어나서 잰 혈당은 130, 식후 2시간 뒤 혈당 180 미만을 꾸준히 유지를 해주셔야 이 당화혈색소 6.5% 미만을 달성할 수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꾸준한 생활습관 관리와 함께 필요하다면 약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목표를 유지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6.5% 미만이 목표인데 공복일 경우에는 130 미만이고요. 그다음에 식후 2시간 이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식사 시작 후 2시간 기준이라고 보시면 그때는 됩니다. 혈당이 180 미만을 유지해서
전체 평균 혈당이 140 미만. 맞습니다. 으로 유지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셨던 조절 목표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특별한 상황에서의 당뇨 관리입니다. 먼저 나이가 많은 고령의 당뇨 환자분들, 젊은 분들보다는 여러 가지 위험이 더 크신 분들이잖아요, 선생님. 네. 더욱더 특별히 신경을 써야겠죠, 이분들은.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제 앞에 그 퀴즈의 좀 힌트도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겠는데요. 우리가 고령의 어르신들은 젊고 건강한 다른 분들과 달리 근력과 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 혈당의 변동폭도 크고 혈당이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거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겐 혈당의 변동폭을 줄이고 혈당이 생명에 위험할 정도로 떨어지는 저혈당을 예방하는 게 핵심적인 치료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혈당이 너무 떨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도록 방금 전 언급드린 일반적인 당뇨병 환자의 조절 목표가 당화혈색소 6.5였다면 이러한 고령의 어르신들 중에 기저질환이 없고 건강한 분들은 7.5% 정도. 좀 올라가네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더 나이가 많고 암 같은 다른 안 좋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8.5% 정도까지도 저희가 목표로 제시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네. 그럼 고령이신 분들은 요 정도만 지켜주면 합병증으로 번지는 걸 막을 수 있다? 문제는 다른 경우는 없다? 사실 합병증이 올 수 있는 불량한 혈당 조절인 건 맞는데 이것도 사실 과거에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르신들에게 7.5% 미만의 타이트한 혈당 조절을 시도한 것과 7.5% 유지하면서 저혈당이 없게 유지한 것 중에 어떤 게 합병증이 적고 사망률이 낮았느냐. 이미 결론은 나와 있겠지만 안전하게 혈당을 유지하는 경우에 사망률도 낮고 합병증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령인 분들은 저혈당이 더 무서운 거군요. 그렇죠. 갑자기 쓰러질 수 있으니까. 그거를 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혈당 관련해서. 네. 저혈당의 기준은 우리가 혈당을 체크했을 때 70 미만인 경우를 저혈당이라고 70 미만. 표현을 하고요. 이러한 저혈당이 오게 되면 우리 몸에 에너지 결핍을 느끼게 되면서 심한 공복감부터 시작하면서 더 진행이 되면 어지럼증, 두근거림, 나죠, 막. 그렇죠. 식은땀. 떨리고 식은땀 나고 심한 경우에는 혈당이 뇌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을 못 해주면서 의식을 잃고 아예 쓰러지는 일까지도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 네. 그런 그러니까 저혈당이 있는 분들은 당뇨의 어떤 그런 그 당뇨병이 있는 거에 좀 진입을 한 분들입니까? 사실 일반인에서는 췌장의 특이적인 종양 때문에 인슐린이라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이 과하게 나오지 않는 한 저혈당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우리 몸에서는 혈당이 떨어지면 근육이나 간에서 저장된 혈당을 또 끌어다 쓰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장기간의 공복에도 저혈당을 거의 느끼지 못하게 되고요. 다만 이제 당뇨병이 있는 환자 중에 특히 오뚜기 모양으로 생긴 약이나 인슐린 주사 같은 저혈당을 잘 유발하는 약을 쓰시는 분들이 규칙적인 식사를 못하고 식사를 거르시거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령의 기력이 떨어지신 어르신들은 저혈당의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주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 저혈당 있는 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좀 하셔야 됩니까, 평소에? 네, 혈당이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에너지의 부족이라고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음식들을 드셔주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탕 3-4개나 주스나 콜라 같은 가당 음료 200ml 정도, 우리 이제 흔히 잘 파는 이렇게 생긴 요구르트 같은 거 1개 정도를 드시면 15g의 당이 보충되게 되고요. 이 15g의 당이 일반적인 환자분 기준으로 한 40에서 50 정도의 당을 올리기 때문에 70 미만의 혈당에서 얘를 먹으면 100 이상으로 혈당이 올라오고 안정적인 저혈당에서 회복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상황에서의 당뇨 관리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의 당뇨, 저혈당 관련된 부분 말씀드렸고, 태아 임신부도 굉장히 중요하다면서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요새 이제 고령 임신, 이제 맞벌이도 많이 하시고 결혼 연령도 늦어지고 임신도 조금 그런 이제 가임이나 이런 게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으면서 고령 임신이 많게 되는데, 이러한 35세 이상의 임신인 경우나 임신 전 이미 비만했던 경우, 당뇨에 가족력이 있었던 경우에는 임신성 당뇨병에 대한 주의가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임신성 당뇨가 있게 되면 태아의 경우에는 유산이나 사산,
또는 태아가 거대하게 비만하게 출산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태어난 태아가 장기적으로 커가면서 당뇨나 비만의 위험도도 훨씬 더 크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가 필요하고요. 임산부에게서도 그러한 이러한 위험한 상황, 이런 산주산기 합병증이나 이러한 당뇨의 합병증 위험도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아도 그렇고 임산부도 그렇고 둘 다 지금 위험한 거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임신을 계획 중이라면 어떻게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일단은 임신을 계획 중일 때 당뇨가 있냐 없냐에 대한 구분을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미 당뇨가 있는 임산부라면 최소 6에서 12개월 동안은 완전한 혈당을 안정시킨 뒤에 임신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부작용이나 그런 기형아 발생에 연관이 없는 경구약 중단 및 인슐린으로의 변경으로 치료를 통해서 준비를 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구 당뇨약 같은 경우에 일단 독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태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어서 그럼 끊고 아까 말씀하신 인슐린 주사제? 네, 주사를 통해서 혈당을 조절하기도 하고요. 당뇨가 없었던 임산부라도 임신 초기 산전 검사에서 그런 혈당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런 혈당이 문제가 없었던 분들이라도 임신 2분기, 24주쯤에 당부화 검사를 통해서 임신성 당뇨의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소아 당뇨로 불리는 제1형 당뇨병입니다. 저희가 많은 분들이 만성질환으로 가지고 계신 그 제2형 당뇨병 위주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소아 당뇨병이라고도 하네요. 제1형 당뇨병을. 이 1형 당뇨병이라는 게 어떤 질환입니까? 이게 우리나라 당뇨의 한 2% 정도를 차지하신다고 보시면 그렇게 되고요. 많지는 않군요. 흔하진 않지만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주로 어린 시절에 발병하기 때문에 소아당뇨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최근에는 20, 30대 이상의 성인에서도 이런 일이 좀 관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당뇨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2형 당뇨가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이 나오지만 효율적으로 작용을 못하면서 생기는 병이라고 했는데 1형 당뇨는 반대로 자가 면역으로 인해 췌장 자체의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라는 세포가 파괴되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몸이 스스로 자기를 공격하는 거네요? 그렇죠. 베타세포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류마티스 질환도 이러한 자가 면역이 문제가 되는 질환이고요. 이러한 자가 면역이 문제가 되는 병이기 때문에 진단할 때 이러한 자가 면역 항체가 있는지 그리고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아예 나오지 않는 결핍돼 있는지를 진단해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최근에는 그러한 원인들 외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요새 핫한 주제인데 이 감염 이후 자가 면역에 문제가 생기면서 1형 당뇨가 발생하는 케이스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인슐린을 만드는 게 결국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인데 이 베타세포가 외부에서 침입한 병균이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그걸 스스로 파괴를 그러니까 하는. 공격을 해가지고 그걸 없애니까 당연히 인슐린이 안 나오는 거고 그렇죠. 당은 또 쌓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전에 어떤 건 생활 습관과는 전혀 무관한 거네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도 증상은 2형 당뇨병과 다 비슷하신가요? 네, 결국은 혈당이 올라간다는 점에서 증상은 비슷한데 문제는 1형 당뇨병에서는 증상이 빠르고 급격하고 위험하게 나타난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2형 당뇨병은 조금 점진적으로 좀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바로 그냥 급작스럽게. 그렇죠. 갑작스럽게 인슐린이 전혀 나와버리질 않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게 되고 그러면서 목은 마르고 물이 많이 쓰이게 되고 살은 빠지고 이러한 급격한 당뇨병의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서 또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아예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에너지 활용이 잘 안 되면서 케톤이라는 물질이 쌓이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케톤이요? 네. 좀 어려운데 이름이? 네. 들어는 봤습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주시죠. 우리가 최근 언론에서 핫한 주제 체중 감소에 케토제닉 식단이라는 게 유행한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들어봤습니다. 이 케토제닉이라는 게 뭐냐?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고 지방 위주로 섭취를 하면서 케톤이라는 물질을 통해서 대사를 하고 식사 관리를 한다는 내용인데 1형 당뇨 환자들은 의도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탄수화물과 포도당을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없어서 에너지로 전혀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그래서 몸에 있던 지방들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 케톤이라는 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지방을 분해하는 과정에 나오는 물질이 케톤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케톤이 쌓이게 되면 초기에는 메스꺼움, 두통, 복통 등을 호소하다가 심한 경우에는 뇌부종, 호흡곤란, 의식저하를 유발하면서 사망까지도 이르게 되는 매우 위험한 질환이기 때문에 1형 당뇨 환자들은 이 케톤증을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겠습니다. 1형 당뇨병도 정말 이거 방치하면 정말 위험하시겠는데. 그렇죠.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래서 인슐린이 결핍된 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반대로 인슐린을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 주입을 해 주셔야겠네요. 그래서 1형 당뇨 환자들의 핵심은 인슐린 주사를 잘 맞으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하루에 3끼 식사를 보통 하게 될 때 식후에 한두 시간 뒤에 빠르게 혈당이 오를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빠른 혈당 상승을 막아주기 위해 1형 당뇨 환자들의 대부분은 매 식사 전마다 인슐린을 맞게 되고요. 이러한 인슐린 초속효성이라고 표현하는데 2시간에서 4시간 이내에 효과가 빠르게 작용하면서 이 혈당을 낮춰줄 수 있게 됩니다. 네네. 또한 그러한 것과 함께 하루 한 번 기저적인 인슐린에도 보충이 필요해서 그 한 번 맞는 주사도 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러한 인슐린을 여러 번 맞는 게 힘들고 관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최근에는 자율주행차처럼 혈당의 정보를 24시간 수시로 얻고 그 혈당의 폭에 따라서 인슐린을 자동으로 조절해서 분비해주는 그런 펌프들도 잘 널리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어려운 1형 당뇨 환자들은 이런 장치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권고안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MBC 건강클리닉 내분비내과 전문의 조종환 교수님과 함께 당뇨병, 합병증, 그리고 관리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당뇨병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알쏭달쏭 OX 퀴즈 통해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OX 퀴즈는요. 당뇨병은 완치될 수 있다. OX. 네, 이미 아까 전화통화 연결해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완치라는 개념, 우리가 약을 아예 안 먹고 방치하더라도 병이 악화되지 않는 경과로 가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X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세모도 아니고 X입니까? 네, 다만 이게 완치는 아니지만 약을 먹냐 안 먹냐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약을 안 먹고도 꾸준한 생활습관 관리를 통해서 혈당을 잘 조절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기 때문에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다만 좀 얘기가 다른 게 1형 당뇨 환자는 인슐린이 절대 스스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입을 해주셔야 되고 반드시 인슐린을 꾸준히 써주시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OX 퀴즈입니다. 인슐린을 한 번 맞으면 평생 맞아야 한다. OX. 네, 이거는 환자에 따라 다른데 방금 전 언급드린 1형 당뇨 환자에서는 O라고 말씀드릴 그렇죠? 수 있겠고 2형 당뇨 환자에서는 X입니다. X. 우리가 2형 당뇨는 특히 초기에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충분하지 그걸 활용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인슐린을 맞기 시작하셨더라도 그 인슐린 저항성을 극복할 수 있는 건강한 식사, 운동 등을 통해 체지방을 개선시키면 인슐린을 끊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만 여기에서 조금 개념이 잘못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인슐린을 맞자고 권고를 드리는데 인슐린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안 맞으시는 2형 당뇨 환자들이 꽤나 계시거든요. 이러한 인슐린을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 약이고 영구적으로 못 끊는 약이 아닌데 여기서 개입이 늦어져 버리게 되면 반대로 췌장이 혹사당하면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능력이 떨어져 버리는 게 더 가속화가 되고 이러한 골든타임을 놓치면 오히려 남은 평생의 인슐린을 쓰는 기간이 훨씬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권고하는 상황이라면 인슐린을 잘 시작하시면서 철저히 노력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먹는 것 중에서 백미, 현미 얘기 많잖아요. 당연히 현미가 혈당을 뭐 그렇게 많이 올리진 않겠죠, 선생님? 네,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현미는 백미와 다르게 GI 지수가 다릅니다. 이 GI 지수라는 게 뭐냐? 똑같은 양의 100g 탄수화물을 먹어도 백미는 혈당을 더 빠르고 급속하게 올리는 반면 현미는 천천히 혈당을 올리는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런 현미에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의 흡수도 낮추고 다양한 여러 가지 몸에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건강 퀴즈 정답은요. 2번 저혈당이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릴 거고요. 마지막 신의 한 수 전수해 주실 거. 네, 지난 방송에서도 저희가 한 달 전에도 꼭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당뇨병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식사 관리도 꾸준하셔야 되고 운동도 꾸준하셔야 되고 병원 진료와 약제 복용도 꾸준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꾸준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도 저희는 잘 압니다만 그런 것들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당뇨라는 병에서 승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의 승리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내분비내과 전문의 조정환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MBC 건강클리닉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